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대생들이 왜 현역을 가는 것이 이런 군의관 공부위보다 더 나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요. 그 관점에서 현역을 갔다 온 것을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의대생들은 보통 이제 군의관, 특히 이제 뭐 6년을 끝나고 바로 가면 이제 중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공부위로 또 가는 경우도 있죠. 공중보건 의사. 그리고 이제 대위관, 대위 군의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역 드물게 또 있으시고,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미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입학하신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제 공익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온 입장에서 군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환상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군대 하면 이제 막연히 힘들다. 그 막 훈련이 빡셀 것 같고, 뭐 일부 뭐 선임들이 뭐 못되게 괴롭히는, 뭐 DP라는 이런 드라마처럼 막 그럴 것 같고, 막 진짜 매우 힘들어서 군대를 가느니 나는 이제 이런 걸로 좀 꿀을 빨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게 안 힘들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힘든 면도 있어요. 뭐 악덕 선임을 만나면 좀 고생을 할 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곳으로 배치를 받는 그런 군인들도 그냥 군대가 그냥 힘들어요. 그냥 힘듭니다. 그냥 빨리 전역하고 싶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국방부 시간을 느리게 간다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온갖 거를 막 통제를 해요. 휴가 나갈 때 뭐 하지 마라, 이런 클럽 같은 데 가지 마라, 뭐 유흥 이런 거 금지, 엄청나게 그 깐깐하게 그렇게 막 잔소리하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있는 시간, 이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공부의 경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일단 36개월, 최소 36개월인 건 맞는데, 특히 이제 이 중위, 대위, 이 군의관의 경우는요, 36개월 복무이면서 이 장교 훈련 과정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별도로 복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총 39개월입니다. 근데 요즘 현역, 육군 기준으로 얘기를 들으면 18개월이죠. 이게 두 배도 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현역으로 두 번 복무할 시간에 아직 전역을 못했어요, 이분들은. 진짜 엄청 긴 시간이고, 저는 장담하는데 군대 가자마자 아마 후회하실 겁니다. 이거 가신 분들, 어, 가자마자 이 39개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본 그 있잖아요. 처음 임관을 해서 현역을 볼 거 아니에요. 막 입대한 그 귀여운 이등병들이 전역을 했는데 나는 아직 반도 안 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토악질이 나옵니다, 진짜로. 이런 표현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정말 이거는 이 18개월과 39개월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이 인턴 내지할 때 도움이 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턴 내지도 결국 상하관계, 명령이 움직이는 관계고, 군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개인차는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군대를 가기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후가 그래도 어느 때 용을 덜 먹고 어느 때 그래도 덜 혼나고, 같은 짓을 해도 이렇게 하면 좀 덜 혼나고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고,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 번 정도 시행착오를 겪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군대 가기 전보다는 후가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인턴 레지 생활할 때 저는 도움이 꼭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인턴
특히 인턴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죠. A턴, B턴, C턴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데 뭐 군대를 안 가도 물론 A턴을 받을 수 있고 군대를 갔다 와도 뭐 C턴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C턴 받을 사람이 B턴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군대를 갔다 옴으로써 뭐 A턴까지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이게 굉장한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의대에서 이제 계속 지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의사로 한정이 되게 됩니다. 의대생도 결국 비슷한 사고를 갖는 사람들이고 어, 군의관, 공보위 이런 데를 가도 죄다 뭐 의학 계열밖에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환자의 그런 생각을 쉽게 알기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사람만 봐서요. 물론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할로는 다 하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반강제적으로 여러 사람과 지내게 되는 현역 군대는요. 아무래도 경험이 많겠죠. 이런 군의관이나 이런 거보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저는 좀 도움이 된다. 저는 이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역으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특히 이제 뭐 기왕 현역을 가는 거라면 카투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투사라는 게 9월 달에 지원을 하고요. 11월에 발표를 합니다. 네, 지원 조건은 정말 낮아요. 780점. 여러분들이 의대를 올 실력이면요. 영어 실력이면 토익 780점. 뭐 토익 문제집만 몇 번 풀어봐도 그냥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꼭 한번 지원을 해보시고요. 이 지원 방식이 예를 들어 22년 9월에 지원을 한다 하면요. 23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중에 선택을 해요. 달을 입대월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하는데 이 앞으로 갈수록 지원율이 높고요. 군대를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원율이 높고 이 뒤로 갈수록 지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2월 이때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되면 카투사를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Q&A 형식으로 한번 미리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연애는 어떻게 할까요? 저 20대에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연애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연애라는 건요, 될 놈 데리고 할 놈 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뭐, 군대를 가서 연애를 못한다, 이거, 뭐, 빡빡이 되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군대 안에서도 새로 사귀는 분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꼭 연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제 얘기인데, 예. 연애라는 게,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월급. 아니, 그래도 이쪽이 돈을 더 많이 받지 않나요? 이 현역으로 가면 진짜 뭐, 너무 박봉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 계시는데, 요즘 병장 월급이 뭐 이 정도, 이병은 이 정도, 평균 연봉은 한 60만 원 정도 되겠죠. 60만 원이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 한 2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 정도의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X만 원. 그래서 이제 이걸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압도적으로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개월 수 차이를 보세요. 이거 18개월하고 39개월입니다. 그냥 빨리 복무를 마치고요. 페이닥터 뛰는 게 더 돈을 많이 벌겠네요. 그죠? 라떼는 더 적었습니다. 병장 월급이 43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럼 그 다음 동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동기들이랑 친해졌는데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다시 적응하기 힘들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제 기억상 유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인싸이셨던 분들은 유급해도 인싸가 돼요. 새로운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잘 지냅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원래 이제 친구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뭐 군대고 나발이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뭐 현역,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현역 뭐 그냥 빡세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 편하자고 의대에 왔고 아무래도 이거 배려하는 전형 아닌가요? 이게 배려예요? 39개월? 착취지? 아무튼 네, 현역 빡세지 않나요? 이러는데 저는 이제 인생 자체가 빡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과는 안 힘드셨나요? 본과도 힘들잖아요. 그냥 다 사람 겪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게 뭐 마음의 편지라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어 오히려 선임들이 후임들 눈치를 봅니다. 이게 그냥 까딱 신고하면요. 어 진실 규명 이런 게 요즘은 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도 민감하니까 바로 선임을 영창 보내거나 징계를 줘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막 후임 눈치를 보는 일도 생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뭐 사람 때문에는 그렇게 힘들 일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3개월이 훈련이잖아요. 이때 힘들어요. 모든 훈련소가 기본적으로 이때 아마 핸드폰 사용 불가일걸요? 장교 그 훈련은 모르겠는데 원래 훈련소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미국을 가도 그렇습니다. 미국 뭐 천조국이라 핸드폰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군인들이. 근데 거기도 훈련소에서는 핸드폰 사용 못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개월 못하는데 현역은요 똑같이 얘도 한 2개월 훈련을 받잖아요. 뭐 5주하고 후반기 교육까지 하면 2개월 정도 훈련을 받을 텐데 그럼 18개월에서 2개월 빼면 1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요 어떻습니까? 막 그렇게 힘들 시간이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면 아시겠지만 짬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있었던 시간이 오래될수록 좀 편해져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힘든 기간은 한 반년 미만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육체가 엄청 힘들고 뭐 사람 때문에 엄청 힘들고 이런 것들은 뭐 길어봐야 6개월이다. 6개월이 지나고 나면요 훈련소 제외하고요 나고 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적응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게 뭐 가라를 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어 진짜 조금 널널해진다. 뭐 완전 편하다 이건 아니어도 그렇게 막 힘들 일은 많지가 않다. 훈련은 힘들겠죠. 근데 훈련도 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매일 하루 종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 군대를 가실 분들이 예과를 마치기 전에 꼭 한번 현역으로 입대를 하시고 설령 내가 이제 본과 끝날 때까지 이거를 몰라가지고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의사 면허 따고 나서도 현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때문에 저는 꼭 현역으로 그냥 복무를 하시는 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이게 아, 진짜 동생이 이거 간다 그러면, 어, 저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 현역, 또는 뭐 공익 하시는 분들 공익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